Hey, what's good? How you doing, everybody out there? I'm Steve, aka 와꾸왕, baby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스티브입니다. 오늘 할 얘기는 조기 유학, 뭐 사실 유학도 포함되는데 특히 조기 유학 가서 낭패로 끝나고 유학을 계획대로 잘 마치지 못하고 오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. 다시 말하면 조기 유학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에요.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죠. 일단은 일단은 뭐 조기라는 말 자체가 일반적인 건 아니죠. 우리가 보통 뭐 조기 졸업도 있고 뭐 조기 입학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조기 패스도 있는데 사실 조기로 하는 경우는 물론 이제 뭐 어떤 좋은 성과를 남들보다 좀 빨리 내서 어떤 계획된 코스를 빨리 맞춰서 선행한다는 의미, 뭐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죠. 하지만 그 결과로 말미암은 어떤 사이드 이펙트, 좀 부작용도 있다는 거죠. 당연히 수반되는 거예요.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항상 양이 있으면 의미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와 달, 낮과 밤 항상 있는 거잖아요. 근데 항상 좋은 것만 자기가 그쪽으로 마음이 이미 가 있는 거예요, 그냥. 뭐 어떠한 이유든 그냥 이미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남들 얘기는 안 들리고 결국엔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 마음을 절대 설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죠.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어떻게 돼요? 경험하고 나면 경험은 좋다 이거야. 근데 뭐 사실 좋지 않은 경험이고 피해가면 더 좋은 경험인데 사실은 그런 경험은 사실 좋은 경험은 아니잖아요. 시간, 돈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주죠. 그래서 이 조기로 어떻게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긍정적인 어떤 시각으로 볼 수만은 없다라는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요. 근데 이제 유학이란 말이죠. 유학. 네, 여기서 말하는 유학은 그야말로 나라를 떠나가서 네,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서 유학을 하는 경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. 뭐 배 타고 가는 사람은 없겠죠. 있나? 뭐 어쨌든 아 조기 유학 첫 번째는요. 일단 조기 유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단 거의 한 두세 부류가 되죠. 첫 번째는 그냥 딱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좀 더 교육적으로 선진국에 자녀를 보내서 교육시키고 싶다. 근데 이제 교육을 뭐 맨땅에 헤딩하나요? 돈이 있어야 되죠, 돈이. 근데 돈이 있다. 그러면 이제 생각하겠죠. 두 번째는 어, 답이 없을 때. 뭐 돈도 돈인데 한국 교육에 애가 좀 부적응하거나 답이 없고 완전 논팽이 같이 아니 주변에 너무 쓰레기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서는 애가 잘하면 잘할수록 더 애가 망가지겠다 싶어서 도피성으로 그냥 보내는 경우가 있죠. 거의 뭐 유배 같이.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의적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자기 의지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자기가 부모를 설득해서 어떤 이런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이런 대표적인 경우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경우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서 이 제가 말한 그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세 가지 자의로 뭔가 내가 가고 싶은데 도와달라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 알선을 하고 뭐 이렇게 알아봐 가지고 보내잖아요. 그랬을 때 조기 교육 보냈을 때 폐해가 너무 많다는 거죠. 기본적으로 조기 유학 가서 실패하는 애는 기본적으로요. 음, 아, 그러니까 교육은 사실 단순한 어떤 언어 교육을 위해서 가는 경우를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최소한 이 아이를 내 품에서 보낼 때는 그 나라의 풍토에 잘 적응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아주 큰 사람이 되어서 다시 백하거나 그 나라에 정착해서 아주 큰 사람이 되거라. 뭐 이런 취지로 보내는 건데 단순히 어떤 그 나라의 언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지엽적인 어떤 아,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런 걸로 보내는 건 의미가 없죠. 글로벌 시대에서 어느 나라 뭐 언어를 쓰면 어때요? 그리고 영어 정도는 그냥 공용어로서 전 세계 다 통용되고 영어 정도는 충분히
자기가 솔직히 방 안에서 인터넷만 되는 환경만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. 뭐 심지어 사실 뭐 자기가 굉장히 난 놈이면 올라가 있으면 뭐 영어 필요한 사람 구해다가 쓰면 되는 거고 사실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. 근데 이제 단순히 어떤 언어 정보를 위해서 간다거나 이러면은 일단 초반부터 힘들죠. 일단 말이 안 통하거든 말이. 아니 그런 친구들이 한국에서도 말을 잘하는 아이도 결코 또 아니에요. 보면은 그런 경우도 아니야. 나 근데 보냈어. 새로 그냥 여기 땅 백지장에 뭔가 써내려 가보라고 보낸단 말이죠. 보냈는데 애가 잘 하겠냐고. 힘들죠. 물론 이제 처음에 ESL 코스도 밟고 뭐 하지만 연병 3개월 해가지고 뭐 6개월 해가지고 무슨 뭐 걸쭉한 뭐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? No, no way. 전혀 아니죠. 뭐 ESL 코스는 뭐 맨투맨으로 그냥 선생님 딸 붙어가지고 뭐 기본적인 생활 빼고는 뭐 나머지 생활에서 다 영어만 가르치나 아니란 말이에요. 그냥 어떻게 보면 출퇴근식으로 공부하는 거고 거기도 거기 가서 무슨 뭐 합숙식으로 애들 가다 놓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. 근데 언어적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언어적인 극복을 일단 넘어야 되고 그게 넘으면 생활 극복, 관계 극복, 그다음에 어떤 뭐 여러 가지 멘탈 극복도 또 이제 혼자 살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불루해지죠. 그러다 보면 좀 밝은 걸 찾게 되고 밝은 걸 찾다가 안 되면은 뭐 마약도 손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냥 좀 의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히키코모리 같이 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죠. 근데요, 기본적으로 아주 대중적으로 우리가 조기 유학을 생각했을 때는 영어권에 아이를 보내서 영어도 마스터하고 뭐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.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도 뭐 국제중 외고 뭐 외고 이런 거 인기 많듯이.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평균 어떤 일반적인 케이스를 통해서 학교에 진학시키기도 사실 워낙 어렵고 뭐 여기서 이렇게 치열하게 하기보다는 나가서 오히려 그냥 오리지널리티를 느끼면서 살아보라고 보내는 건데 기본적으로 조기 교육을 다 이렇게 시작하는 친구들 보면은 나가는 경우를 보면 보통 언어가 안 돼 있는 상황이 많아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. 한국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어를 쉽고 빠르고 싸게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나라입니다. 그거는 진짜 맞은 진짜 여러분들이 이건 믿으셔야 돼요. 믿으셔야 됩니다. 한국에서 영어가 안 된다? 다른 나라 가서 될 것 같아요? 절대 없다는 거. 절대 never never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. 아니 외국에 가서 됐는데요? 이런 경우 물론 세상에 100은 없어요. 그런 친구를 한들 그 친구가 그 나라에서 얼마나 고생을 해서 얼마나 노력을 통해서 했겠어요.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. 그 노력을 근데 한국에서 했었으면 종합적으로 제가 이 영상이 두 번째인 영상이긴 하지만 제가 앞으로 굉장히 어떤 뭐 영상 컨텐츠를 다루든지 항상 이 토대가 되는 어떤 그 제 멘탈 베이스가 뭐냐면 항상 뭐든지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. 종합적으로. 단편적으로 보면 답 없어요. 그건 완전 그냥 입씨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. 답이 없어요. 종합적으로 시간, 돈, 노력 여러 가지 것들 다 했을 때 뭐 굳이 그렇게 조기 유학을 해서 나가서 답을 찾아야겠냐. 우리나라도 떨어지는 나라 아니라는 거죠. 절대 오죽하면 한국에 와서 교육받고 한국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 일렬 정도로 몇 바퀴예요. 몇 바퀴야? 뭐 지구 몇 바퀴, 지구 몇 바퀴. 아니 근데 그런 좋은 풍토를 놔두고 여기서 답을 찾기 싫어. 나가서 찾고 싶어. 미국, 영국, 뭐 그냥 어떻게 보면요. 자기 의지로 이 나라의 어떠한 부모 밑에서 자라난 건 아니지만 그 또한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삶을 뭐 받아들이고 나는 누구고 나는 내 위치를 알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꿈이 있고라는 것들을 최대한 생각할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어느 정도 적응하고 그 나라에 있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근데 어떤 떠밀려서 답 없이 그냥 어떻게 뭐 어떠한 뭐 어떤 방향이 없이 사실은 뭐 아주 뚜렷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 없이 그냥 간다?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.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다시 좀 to be more specific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에서 조기 유학을 가는 시점에서 영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다? 별로 답 없다. 그게 유년기나 어리면 상관은 없어요. 근데 유년기로 갔으면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 각오로 가야 돼요. 그 중간에 와버리면 애 정체성 혼란 오고요.
한국 문화, 한국어 막 믹스업 돼가지고 준 바보 됩니다. 준 바보. 네.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뭐 이상한 거죠. 네. 그래서 애초에 어릴 때 갈 것 같으면 얘는 대학교까지 끝내고 오거나 고등학교 끝내고 오거나 그래서 뭐 어떤 전형을 밟아가지고 뭐 대학에 입학시킨다거나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중간에 뭐 중학교 때 컴백한다거나 고등학교 오는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큰일 난다. 그러면 사람 일 아무도 모르잖아요. 보낼 때는 뭐 집안도 괜찮고 여러 가지 뭐 있다고 해도 사람이 1년, 2년, 3년, 4년, 5년 막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부모님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자금 조달이 힘들 수도 있고 그 유학을 간 친구가 부적응해서 힘들 수도 있고 다시 뭐 나 엄마 나 여기 있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. 나 다시 갈래.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굉장히 많아요.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? 어떻게 할 거냐? 그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.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. 당사자에게는. 그래서 첫 번째 어릴 때 간다는 마음이 있었을 때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. 너 밖으로 가야 된다. 그다음에 어, 이제 보통 이제 중학교 때 이민은 혹은 뭐 유학을 가는 친구들은 보통 늦게까지 오죠. 깔짝깔짝 되진 않아요. 최소한.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중학교 되지 않은 나이에 가는 친구들 보면 대다수가 보통 이제 뭐 어떤 유학원을 통해서 알아봐서 교육 목적으로 가는 경우를 보면 보통 다 다시 돌아옵니다. 예. 가면은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뭐 넘버 원 컨트리 뭐 전 세계 일바다 아닙니까? 일바다. 대적 나라에 가서 좋은 어떤 진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그 올스타들이 다 모인 어떤 그런 환경에서 뭐 멋지게 한번 인생을 설계해 보라고 보내지만 미국도요 다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. 항상 그 우리가 보면 뉴욕의 그 스태츄 오브 리버티 딱 보이면서 스카이라인 보이는 그 빌딩 숲 그런 거 사진 엽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지만 그 바로 건너편 보면 완전 슬럼이에요, 슬럼. 완전히 비민가 할렘 같은 그런 많단 말이에요. 빛과 그림자가 굉장히 뚜렷하게 공존하는 도시가 뭐 일단 예를 들면 뉴욕 같은 경우 보통 대도시는 다 그래요.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예요. 보통 뭐 힙합, 갱스터 이런 뮤직, 백스트리트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뭐 많은 데가 사실은 그런 데요. 대도시. 무서운 데예요. 사실은 여러분들 한국에 총도 없고 솔직히 뭐 예? 제주도 가면 담벼락도 없고 문도 열어놓고 사는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위험합니다. 테러도 많고 동양인으로 가서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은 굉장히 무시하고 아직도 되게 많아요. 아직도 되게 많아. 흑인들마저도 오바마가 흑인 대통령이 나왔지만 흑인들마저도 아직도 굉장한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그런 무시당하고 좀 핍박당하고 막 그런 게 많아요. 이런 뭐 차별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. 레이시즘이 있어요. 인종이 섞이다 보니까 당연히 레이시즘이 있죠. 근데 거기 토착해서 처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정착한 청교도인들, 앵글로 섹슨족, 이 백인 민족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구조에서 어느 인종이 들어오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. 영원히 never change forever. 영원히 바뀌지 않는 거예요. 그럼 뭐 차선책으로 호주 간다? 호주는 기본적으로 교육 정책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긴 해요. 특히 이민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가족 케어 어떤 이런 디테일즈까지도 굉장히 잘 꾸려져 있는 교육 강국이긴 한데 호주에 가면 어때요? 제 개인적인 사례 같은 거 솔직히 나는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사례 되게 싫어요 사실. 왜냐면 그 사람 개인의 그거니까. 근데 뭐 유튜브 특성상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뭐 어떤 완전 제 지인도 있지만 제가 어떤 교육 현장에서 마주한 여러 가지 어떤 케이스도 보면 호주 유학 갔다가 잘 된 케이스 잘 없어요. 호주 갔다가 일단 백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호주 갔다 온 친구 치고 영어를 곧잘하는 잘 못 받고 호주가 굉장히 마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해해요. 구하기도 되게 쉽고 어, 그냥 뭐 뒷골목 가지 않아도 그냥 뭐 땡볕 대낮에 그냥 뭐 도로가에서도 뭐 클럽은 뭐 말 다 했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죠. 신종 마약 같은 것들도.
이게 에베르기 딱 좋은 나라예요. 그리고 뭐 뉴질랜드, 뉴질랜드도 호주 뭐 별반 없어요. 근데 뉴질랜드는 좀 작고 재미없고 조금 뭐 뉴질랜드 택하는 친구들은 모르겠어요. 뭐 그냥 좀 색깔 없는 친구들은 그런 데 가서 잘 적응해서 영어라도 하나 마스터해서 온 경우는 좀 있는데 뭐 그렇고 영국, 유럽 쪽은 사실 잘 보질 않죠. 뭔가 좀 어렵죠. 뭔가 뭐 유럽 하면 좀 뭔가 너무 막 뭔가 비싸고 한국인도 뭐 미국이나 어떤 캐나다, 호주만큼은 없을 것 같고 나라들도 뭔가 막 다 레벨이 있을 것 같고 어렵죠.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동남아 나라들 뭐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왕 갈 거면 필리핀 같은 나라, 아, 동남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영어가 된 다음에 호주 혹은 캐나다, 북미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. 그다음에 대학 교육은 뭐 영국 뭐 이렇게 유럽으로 가는 이런 케이스는 그나마 괜찮아요. 필리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따갈로그 한다고 되게 무시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친구들도 영어 되게 잘해요. 필리핀 사람들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어떤 뭐 대사관이라던가 외교 관련 직렬에 있는 여러 가지 사실 급은 좀 낮은 그런 뭐 메이드나 집사, 뭐 제네터 여러 가지 이런 쪽이 되게 서비스 직종이 많죠. 이유가 뭐예요? 영어 잘하니까요. 영어는 잘하니까요. 따갈로그가 있다고 해도 그 친구들은 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공교육을 영어를 하고 영어권 사회에 있기 때문에 뭐 잘할 수밖에 없죠. 환경이 중요한데 그런 환경에 노출을 시키려고 사실 유학을 보낸 거는 한데 그 노력이 어느 정도 많이 드는 걸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간다? 답 없다. 답 없습니다. 결사 반대입니다. 결사 반대. 그게 돈 낭비, 시간 낭비, 노력 낭비, 여러 가지 뭐 멘탈 낭비. 그다음에 주변 지인들한테 또 멘탈 힘들게 하죠. 그래서 한국에서 좀 답답하고 좀 꼴사나운 경우 있어도 한국에서 그냥 영어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됩니다. 영어를 잘하는 방법, 영어 회화를 잘하는 방법, 뭐 리스닝을 잘하는 방법, 라이팅을 잘하는 방법, 영어 컨텐츠도 이제 앞으로 계속 내가 올리겠지만 할 말 너무 많아요. 할 말 너무 많은데 아, 답은 다 있습니다. 진짜 왕도는 없고요. 답은 다 있어요. 여러 가지 방법. 뭐 저는 이렇게 해서 정복했어요. 저렇게 해서 정복했어요. 어느 정복이 어디 있어요? 그냥 이렇게 해서 좀 하게 됐어요는 있어요. 근데 그런 경우는 너무 많아요. 누구는 뭐 미드 보고, 누구는 뭐 유학 가서, 누구는 뭐 독학으로, 누구는 영어 한 편을 그냥 외워버려가지고, 뭐 누구는 뭐 영어 팝송을 뭐, 아이고 잘 너무 종류는 많죠. 케이스는 너무나 많아요. 그러니까 자기 케이스는 저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? 그런 뭐 단편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유학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방법이 이렇도록 많은 대한민국에서 굳이 비행기 타고 짐 싸들고 그렇게 갈 필요가 있냐? 세상 넓고 시간도 많아요. 여러분 인생 엄청 길어요. 99년도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 100세 시대가 재창된 그 날도 이미 1999년도에 나온 말이에요, 유엔에서. 이미 지금 2020년이에요. 솔직히 앞으로의 의료 발달 이런 거 수준을 감안하면 뭐 200살도 가능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. 지금 우리 동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.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어? 닥달해가지고 애를 보내고 등 떠밀려서 보내고 울면서 헤어지는 그런 경우를 왜 그런 비극을 낳냐 이거죠. 하지 말라 이거죠. 나가면 후회합니다. 집 밖에 나가면 위험하고 침대 밖은 위험해. 알죠? 집 밖은 험해. 나가면 고생이야. 이런 말 알잖아요. 아는데 왜 아냐 이거예요. 너무 답답합니다. 꼭 무슨 일이 터져야 좀 그런 게 있어. 한국 사람들이 꼭 그런 게 있어요. 한국 사람이 굉장히 뛰어나고 만능이고 진짜 못하는 거고 뭐든지 난 진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보다 더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민족 진짜 대단한 민족이에요. 근데 꼭 닥쳐야 해요. 아, 이것도 백은 아니에요. 하지만 대다수 보면 꼭 닥쳐서 해요. 닥쳐야 뭘 하고 닥쳐야 뭘 하고 닥쳐야 뭘 하고. 근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닥쳐서 한데 하는 거는 좀 짜증나는 상황인데 결과는 또 엄청 좋다는 거지. 참 재밌는 나라인데 어쨌든 그렇게 꼭 자기 스스로 인생을 닥쳐서 닥쳐가 아니지. 막 다친 후에 깨닫지 말고 제 말 듣고
제가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제 말 진짜 들으세요. 이거는 진짜 정답. 저는 필드에 있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었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해봤고 접촉을 했고 현장에서도 제가 많이 그 뭐 강단이든 어떤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제 말을 듣고 했을 때 뭐 다 뭐 안 가기 잘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. 이 조기 유학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솔직히 조기 유학이 필요한 케이스가 몇 대입니까? 어, 굳이 간다면 할 말 없지만 솔직히 굳이 간다는 그런 굳이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솔직히 몇 대입니까? 아니잖아요, 솔직히.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, 솔직히. 예. 한국 괜찮습니다. 영어 배우기 괜찮고 아니 무슨 토익이건 토플이건 탭스건 뭐 아니 영어 시험 종류별로 다 대비가 가능한 나라 이런 나라 이렇게 저렴하고 온라인이 잘 돼 있는 나라 이런 나라 없습니다. 특히 뭐 그래머나 이런 영어의 어떤 영어 구사의 완벽성을 기하는 이런 한국 영어의 특성상 좋은 강사들도 너무 많고 어 진짜 단 단돈 몇 푼만 주면은 뭐 영어권 친구들하고 친구를 사귀고 이런 어플도 너무 많잖아요. 뭐 그런 트렌드에 맞게 살아야지 왜 지금 막 20년, 30년대식으로 공부를 하려는 친구가 아직도 있냐 이거예요. 이거는 이제는 아니에요. 이제는 대세가 그런 대세는 이제 갔어요. It has been, man. 진짜 갔으니까 조기 유학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근데 유학은 다르죠. 유학은 제가 봤을 때는 대학원이 내는 거 갔을 때는 우리나라 대학교보다 좀 더 전통도 있고 좀 뭔가 사회에 이제 나갔을 때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대학원 같은 거는 추천합니다. 음, 그건 괜찮죠. 빠꾸 날 일이 잘 없어요. 왜냐면 이미 성인이 됐고 어느 정도 자기가 대학생활 동안 이제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사회생활도 조금 곁들여 왔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가 많이 없다. 뭐 말도 안 되게 뭐 언어 미숙으로 뭐 빠꾸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어릴 때 부모 등살에 밀려서 이런 거 하면은 그냥 뭐 동태 납니다. 동태꼴 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조기 유학을 가면 안 되는 많은 이유들 중에 몇 가지를 좀 얘기를 드렸고 이게 뭐 교육 컨텐츠가 될지 뭐 영어 컨텐츠가 될지 그냥 뭐 일반 정보 공유 컨텐츠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, 유학 관련해서도 상당히 요즘 유학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. 뭐 디스턴스 러닝 같은 것도 있어요. 이건 사실 유학은 아닌데 현지에서 유학 효과를 보는 그런 것도 있고요. 뭐 아무튼 유학에 관련해서도 할 말은 되게 많아요. 뭐 아직도 막 디플로마랑 디그리 차이점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컬리지 유니버시티 차이점 모르는 사람도 많고 되게 좀 답답한 경우가 좀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시간 되면 많이 이렇게 올려서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지금 좀 야심한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찍은 건데 여기는 이제 집이고요. 사실은 어제 아랫게 설날과 제 생일이 이렇게 딱 중복된 날 1월 25일 날 첫 영상을 올리고 싶었지만 미국 시간 기준으로 제가 한국 날짜 26일 날 올리게 됐고 아 26일 날 올렸는데 26일 날 딱 또 하나를 사실은 뭐 하나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스케줄이 좀 너무 빠듯했었어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27일 날 이렇게 올리게 됐고 내일부터는 꼬박꼬박 하루 1 영상 약속드릴 거고 진짜 피차 못할 사정이 생기면은 뭐 쉴 수도 있어요. 근데 뭐 제가 뭐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서 일일이 막 제가 그 리포트 할 대상도 지금 없잖아요. 음, 그러니까 아직은 뭐 그런 걸 미리 in advance 노티스 하진 않겠지만 아, 하루 2개, 3개 영상 올릴 날도 있을 거예요. 네, 그런 거는 뭐 그냥 뭐 얘가 올리나 보다 하면 되는 거지 뭐. 근데 제 스스로는 어느 정도 이거 의무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유튜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할 거니까 혹시라도 제 첫 영상을 보고 이 새끼 봐라 이거 첫날부터 이거 초장부터 이거 잘못하네 하루에 한 개씩 올린다더니 이 새끼 뭐야 이거 할 수도 있는데 어제는 제가 조금 그랬습니다. 예? 좀 봐주세요. 예. 그리고 내일부터 또 다양하게 뭐 어,
컨텐츠로 보겠습니다. 네.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도 파트타임 잡도 저는 진짜 거의 한 100개는 했거든요. 100개. 어? 알바로 벤츠 500 산 썰, 벤츠 500 현금으로 산 썰, 뭐 이런 거. 진짜 막 아르바이트 6개 돌린 썰, 뭐 아르바이트 가지고 1년에 1억 버는 썰, 뭐 이런 거 좀 많은데 재밌는 거 차차 들려줄게요. 오케이, 오늘도 하루도 너무 수고 많았고 저도 자러 가겠습니다.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 되시길 바랍니다. Peace.